전파가 됐든 적외선 방식이 됐든 레이저 방식이 됐든 거리 측정 방법에서 반사된 도달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서 상대방이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바꿔버리면 예측할 수가 상대적으로 예측도가 떨어지게 되고 대응 시간이 늦죠. 그래서 반사 방식이 아니라 내가 쏜 전력 이 전파로 이렇게 또는 레이저로 또는 거리 측정하거나 적외선으로 거리를 측정했을 때 또는 초음파로 측정이 됐을 때 이 정도 전력이면 이 정도 거리를 간다라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산해서 상대방 움직임이 이쪽으로 좌로 이렇게 동서남북 방위각 있잖아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정도면 걔네 속도가 얼마 정도다.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반사해갖고 돌아오는 방식은 너무 늦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대응을 내가 기다려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전파방 내가 그 전력의 양을 측정해서 시간 측정해서 방위각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거리를 알 수 있고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뭐 동서남북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방위 몇 도로 그래서 이 정도면 속도 이 방식이 더 낫다라는 거죠. 이 방식을 따라 거리 측정하시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 전 세계를 하나의 좌표로 잡아갖고 수조분의 수백조, 수천조분의 일로 잘게 쪼갠다거나 한반도를 이렇게 수백조분의 일로 잘게 쪼개가지고 가로 세로 쪼개가지고 방위각을 이렇게 좌표를 설정한다. 또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파를 쐈더니 어느 정도 이 정도 전력이면 이 정도 도달한데 상대방이 탐지가 됐다. 그러면 이 정도는 높이 어느 정도 거리다. 라는 것이 거리 측정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방식이 이제 반사돼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방식도 같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 정도 전력을 동원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파를 쏘면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하는 방식을 혼용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좌표를 잡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를 측정하고 방위각을 계산하고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도 드론에도 그렇고 모든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가정용 어떤 가전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반도다 그러면 전 세계를 또는 한반도를 또는 장충령 이런 지점을 면적이 얼마인데 가로 세로로 쪼개갖고 몇 도에 있다 그러면 이것을 그렇죠. 드론이 운영을 해주거나 자율주행 차량이 운영할 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런 해당되는 도로를 갈 때는 이 도로를 선택해서 했을 때 경로가 지금도 나오죠. 속도 계산이 시간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 좌표 방식을 사용해서 하시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전력의 양과 이렇게 시간, 전력을 전파를 쏜 시간 이런 것들 방위각 이런 것들 계산해갖고 좌표를 잡는 이런 방식은 제 기술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상대방의 적기의 움직임 이런 것들 사람을 이런 것이다 이런 집안에 있는 CCTV다 그러면 그래서 거리를 감지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야외에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거리 있다라는 것을 군에서는 이제 필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저기 어느 정도 거리 있지 모를 때도 있죠. 자동 계산해서 컴퓨터가 몇 미터 지점에 방위 몇 도에 있다 그러면 그쪽에다 포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사전 입력된 좌표 방식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먼저 이렇게 계산해 갖고 내가 이게 나를 기점으로 해서 걔를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에 있는다. 이렇게 동사는 어디 방위각에 어느 지점이 있다라고 계산을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드론에서 측정을 해가 드론이나 빙 측정해서. 근데 상대방이 알려줄 때는 야 나 여기 있는데 저기 앞에 저기 몇 미터 앞에 있어 그러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전 우리가 공통된 인식 방식인 사전 좌표 한반도나 전 세계를 몇 분의 1로 쪼개는 장충동을 몇 분의 1 쪼개는 그 타적 지점의 그쪽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자동으로 나를 기초로 해서 이게 그 좌표 방식 잡는 거를 이렇게 사전 입력 방식에는 A라는 지점이야라고 하면서 포격을 그걸 갖다가 위치 정보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것은 사전 좌표 입력 방식.
그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좌표를 입력 방식 이 두 가지가 혼용돼 가지고 좌표를 잡는 경우 그다음에 더 나아서 전파로 거리를 측정할 때 뭐 이렇게 동서남 어디 방위 각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 정도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며 그것은 이제 정확히 대응하는 방법을 알람, 비상 경고 등을 쏴준다든지 자동차나 드론, 비행체 이런 거 비행체 뭐 전투기 같은 거 알람 나오잖아요. 이게 미사일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전파 방식도 되지만은 적외선 쟤는 이제 전투기 같은 데도 가지고 이런데도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전파 방식과 적외선 방식을 혼용해서 같이 탐지하거나 공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공존해서 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는 훨씬 더 적외선은 이제 거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전파 방식에 비해서는 거리가 얼마 못 가지만은 혼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촘촘하게 좀 탐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공격할 때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뭐 전파 방식과 적외선 방식을 동시에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거나 해서 탐지하거나 이런 CCTV 이런 종류의 CCTV와 블랙박스 뭐 이렇게 뭐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스마트폰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도 전파를 쏘다 보면 전파 방식으로 이제 영상 촬영하다 보면 거리 계산 나오잖아요. 방위각 계산 나오고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촬영을 그쪽에다가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파 방식이든 레이저 방식이든 적외선 탐지 방식이든 또는 탐지 거리를 가르쳐주는 그 스마트폰 기능을 갖고 있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